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문가 훈 선생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 2022학년도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학년도 수시원서 지원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대학 입시 이 원서 접수는요, 보통 이제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낯설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원서 지원 순서인데요. 일단 그 대학에서는요, 원서를 직접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이제 받고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원서 접수를 대행으로 받아주는 업체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원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UA 어플라이와 진학사 어플라이 이 두 회사가 있고요. 각 대학들은요, 이 두 곳에서 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대표적으로 한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선정을 해서 원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은 UA 어플라이에서 어느 대학은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이렇게 이제 원서를 대행해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우리 학생들이 두 곳에 다 회원 가입을 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원서를 접수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2015년도인가요? 그때서부터 아마 통합회원 가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두 곳을 다 같은 아이디와 비번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UA 어플라이건 진학사 어플라이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편하신 곳, 익숙한 곳, 기왕이면 저는 UA 어플라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또 그쪽에서도 일을 하니까 UA 어플라이에 접속을 하셔서 공통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UA 어플라이는요, UA.com하고는 별도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UA 어플라이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학생 뭐랄까요, 이 학생 이름으로 그리고 학생의 어떤 신상 정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학부모가 학생 대신해서 가입을 했다가 이제 실수로 거기서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학생 신상 정보로 통합회원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을 가입하셨을 때는 비번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공통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공통원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공통원서를 작성해서 저장해 놓고 이제 각 대학 혹은 각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 공통원서 작성할 때 주의할 거는요, 추합 그 전화 수신을 고려해서 추가 그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이 추가 전화번호는 아마 5개 정도 적게 돼 있는데요. 꼭 5개를 꼭 다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화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부터 뭐 학생, 엄마, 아빠 아니면 보통 이제 학생이 이제 받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엄마, 뭐 학생, 아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조부모를 한다든가 담임 선생님이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반드시 적고서 여기 저장한 뒤에는요, 그 당사자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드려서 나중에 혹시라도 추합 전화가 오게 되면 이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원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통 원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하던 아니면 또 이제 개별적으로 대학별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던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저장이겠죠. 그리고 이 원서를 작성해서 저장하는 것과 실제로 대학에 원서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결제라는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전까지는 내원서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학교를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 중에서 클릭을 해서 뭐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 묶음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소서가 필요한 전형들은요, 보통 이제 자소서를 작성 후 같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소서가 작성이 안 되었거나 덜 되었을 경우는요, 뭐 공통원서 작성하듯이 공통 자소서를 작성한 걸 이제 불러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점 하나만 찍어서라도 일단 이 저장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소서가 이 제출이 아니라 그 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아예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자소서도 이렇게 작성을 뭐 점을 찍는다든가 간단하게 뭐 해놨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형료를 결제를 해야만 제출이 되는 거죠. 전형료 결제가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저장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 원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소서 입력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글보다는요, 윈도우 메모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이유는 뭐냐면요, 뭐 한글이나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서 그 MS 워드겠죠. 이런 데서 작성했을 경우 이 옮겨서 붙였을 때 이제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수문자는 사용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한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절대 한문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탈자라든가 이렇게 깨지는 부분은요, 반드시 이제 인쇄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인쇄를 해서 혹은 그 전에도 인쇄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저장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자소서 입력할 때요, 지원 대학, 학과 문항에 맞게 작성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공통 자소서를 작성을 해놓고 불렀을 경우, 이제 뭐 학교가 다르다든가 학과나 문항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여기에 맞게끔 이제 고쳐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수로 잊으신다든가 혹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수정까지 했는데 이 저장을 안 해서 결국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학 학과 문항에 맞게 작성하고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 시에 우선적으로 입력을 해야만 뭐 전형료 결제 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럴 경우는 그냥 이제 공통 자소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이미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그냥 붙여넣기 하시고요. 일단 결제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대학에서는 이제 그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까지도 이제 자소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이제 자소서를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폭적인 수정은 오히려 오류가 나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서 접수 전에 어느 정도 마감을 하셔서 탈고를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이제 오탈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씩 수정하는 것 정도,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반드시 원서 접수 마감도 중요하지만 이 또 자소서의 마감일과 그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이 일시와 별도로 이 자소서의 마감 일시 전까지는 이렇게 살펴보고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는 계속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쇄를 해서 수정 탈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요, 이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고요. 또 더더구나 중요한 건 글을 쓴 사람은요, 계속 그 오류가 있어도요, 자기가 쓴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 그런 분한테 인쇄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오탈자도 그 다음에 뭐 이런 맞춤법도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서 결제 시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 드렸나요? 일단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중에서 3일 이상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을 정해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원서 마감 날짜와 심지어는 날짜가 같더라도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지도했던 제자도 5시와 6시를 헷갈려서 실제로 이제 원서를 놓친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다른 학교가 대부분 6시인데 그 학교는 유독 5시에 이제 마감을 했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5시쯤에 이제 그때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서둘러서 막 하다가 이제 입력하고 뭐하고 이런 사이에 이제 마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간도 입력해서 접수가 딱 되는 시간까지, 결제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이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눈치 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마감일 마지막 뭐라 할까요? 이 경쟁률 나온 바로 직후에 바로 결정해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점심 먹고 뭐 오후 한 2시, 3시 안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결제는요, 그 사이트마다, 그 대행 사이트마다 자체의 캐시가 있습니다. 이 자체 캐시를 구입을 해서 이 원서 전용료를 내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결제 방식이 있긴 한데, 그럴 때 이제 보안 모듈을 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눈치 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외부에서 혹은 뭐 학생들이 집에서 못하고 뭐 학교에서 하는 케이스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넉넉하게 자체 캐시를 구입해 놨다가 다 쓰시고 나서 나중에 그 남은 잔액을 이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험본하고 제출 서류 등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드물긴 하지만 뭐 몇몇 대학에서는 또 뭐 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뭐 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학 이 결정하실 때요, 대학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형하고 학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매년 상담을 해 놓고도 나중에 결제했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마치 귀신 씌운 것처럼 엉뚱한 전형이나 엉뚱한 학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결제가 끝나면요, 원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재차 여러 번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수시는 6회 제한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시 6회 제한이라는 건 학교가 6학교라는 게 아니고요, 원서가 6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입시 요강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런데 어떤 학교든 간에 대부분 이 복수 지원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형이 전혀 다를 경우는 또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정말로 6장을 같은 과로 다 다른 전형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긴 쉽진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또 지도했던 친구 중에 그렇게 해서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면접이 있는 2개의 전형을 넣어서 어쨌든 붙었습니다. 네, 그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붙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과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을 고려하셔서 뭐 중복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6회 제한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에 한합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이나 산업대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대학들은 6회 제한이 걸리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6회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대학들이고요. 전문대학들이고 산업대학입니다. 그래서 산업대하고 전문대 수시를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정시에서 내가 지원 가능한 학교보다는 상위의 학교를 지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의 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형에 따라 접수의 시기를 미리 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접수 날짜가 뭐 3일 내지는 4일 정도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랬을 때 뭐 신경 덜 쓰기 위해서 바로 접수해야 될 그런 전형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과를 확 바꾸기는 힘들죠. 그동안 이제 이 친구가 활동해 온 것들이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서도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추천 받았으니까 미리 일찍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이 없거나 추천이 있더라도 학과를 바꿀 만한 그리고 눈치 작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네, 특히 이제 면접이 없는 그런 전형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학생부를 이제 교과로만 정량 평가하는 경우는 학과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눈치 작전이라고 하는 즉 마지막 경쟁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을 관찰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선별을 하셔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딱 잡으시고 그건 마지막 날까지 가져가셔서 마지막 날 하지만 마지막 시간까지는 밀고 가지 마세요. 그럴 경우 이제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날은 뭐 오전, 오후 한 2번 정도 이제 경쟁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뭐 그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 원서를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경쟁률을 보면 보통 뭐 사실 저는 경쟁률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 상담할 때도 이제 뭐 정말 이변이 일어날 정도의 큰 변화가 있지 않다면 그 경쟁률이 아주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하지만 첫날부터 몰리는 학과는 뭐 일단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 마지막 날 몰리는 학과는 일단 뭐 원서를 집어넣고 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몰리는 학과는 뭐 거의 밑으로 붙는 허수 지원일 확률이 높죠. 이거는 수시건 정시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일단 눈치 작전의 포인트는 일단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심리전이죠. 그래서 인원수죠. 인원수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전형도 있고요. 전형에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전형 요소가 조합이 이제 바뀌거나 이제 뭐 비율이 바뀌는 그런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이나 전년도의 어떤 그 최종 합격 그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동안의 흐름과 그리고 학교 전형의 변화,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러니까 그 실력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대학들 간의 어떤 그 구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점수 하락 예상 조건은 일단 수능 최저가 높고 그러니까 전응 요소의 개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평가 요소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는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아야겠죠. 일단 네 그리고 누구도 싫어하는 비선호학과
사실 내가 가기 싫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가기 싫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꼭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학과들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또 선호가 많지는 않더라도 또 그걸 변화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학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명하게 좀 판단하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하신 다음에는 남아있는 입시에서의 어떤 대학별 고사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